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정맥혈전이 잘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혈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혈전증. 이 혈전증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뭘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 몸에 응고 시스템과 항응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virtuous triad. 혈전이 잘 생기는 세 가지 상황. 뭐라 그랬죠? 혈관 손상, 그 다음에 혈류 이상, 그 다음에 혈액 성분의 이상, 성분이 이상해져서 과응고 상황이 된 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체계를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정맥혈전, 모든 혈전이 아니라 정맥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맥하고 동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이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할 자체가 막 이렇게 피를 어디로 보내주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장 역할입니다. 저장. 혈액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심장을 확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혈관 벽이 얇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게 빨리빨리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결국 정체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정체되기 쉽다. 그게 이제 바로 이 혈전이 생기기 쉬운 이 virtuous triad의 이 혈류 이상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체된 상황에서 다른 인자도 있고 이러면은 정맥혈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위험 인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이 정맥혈전이 잘 생기는가? 자, 첫 번째는 이전에 뭔가 혈전증이 있었던 그런 과거력입니다. 이걸 따라올 만한 게 별로 없죠. 왜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고를 치는 애들이 계속 치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고를, 물론 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계속 사고를 친 녀석이 치죠. 그래서, 이전에 혈전증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또 혈전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악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 암이죠, 암. 왜 그러냐면은 이 암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분비되는 물질이 이 과응고 상황, 좀 혈액이 균형이 제가 응고, 항응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응고 쪽으로 높여주는 그런 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암이 진단되기 전에 이 혈전증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전증이 왔어. 그래서 막 위험 인자랑 뭐랑 찾아봤어요. 이분이 왜 도대체 혈전증이 왔지?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암이 있었구나. 이렇게 암이 늦게 발견되는, 혈전증 때문에 암이 발견되는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맥내 카테터예요. 정맥내 카테터.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맥에 카테터를 좀 꽂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혈관 안에 이렇게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물질 주변으로 뭔가 이렇게 형성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때 이제 혈전이 생성되기가 쉽다.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최근에 받은 큰 수술이에요. 큰 수술. 예를 들면 이제 정형외과 수술, 또는 뭐 신경외과 수술, 뭐 혈관 수술, 베스큘라 서저리, 암 수술, 이런. 그래서 이 수술을 받는 거는 이 비쇼 트라이아드의 두 가지를 만족시키거든요. 뭐냐면은, 일단은 수술을 받다 보면 뭔가 혈관이 손상되기가 쉽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또 수술을 받고 나서 막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혈류 이상, 정체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받고 큰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빨리 어떻게
엠블레이션 하라고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은 큰 수술, 이게 또 이제 혈전증, 정맥 혈전증의 위험 인자고요. 5번째는 외상이에요. 외상. 다치는 거죠. 어디를. 그러니까 어디를 다치면 왜 혈전이 생기느냐, 이거를 아직 뭐 명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치면, 여러분들 다치면 그 다친 부위에 이렇게 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친 부위에 혈액이 있느라고 이 하지 쪽에 이 혈류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치고 나서 막 좀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혈류 이상,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혈류가 정체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좀 다쳐서 뭔가 오픈돼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티슈 팩터라고 하는 우리 몸의 조직에서 응고를 유발시키는 인자거든요. 그런 거에 혈액이 자꾸 노출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혈전증이 생기기가 쉬워진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쳤을 때 혈전이 왜 잘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임신이에요, 임신.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자궁이 커지잖아요, 자궁이.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배가 있으면은 여기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정맥들이 제대로 이 심장 쪽으로 이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비너스 리턴이 좀 막힐 수가 있다는 거,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당연히 정체되니까 혈전이 생기기가 쉬워지는 거고, 그게 일단 하나고요. 1번이고, 2번째는 임신으로 인한 그 호르몬 변화가 있어요. 호르몬 변화가 또 우리 몸의 균형을 약간 응고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임신됐을 때 혈전증이 잘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제죠. 특정 약제, 과응고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제. 뭐가 있냐면 이제 피임약입니다. 피임약 또는 다양한 이유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방암 치료 때 쓰는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셜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어쨌든 걔도 파셜이긴 하지만 아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혈전증에 약간 과응고 상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바시수맙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항암제인데요. 항암제인데 좀 표적 치료제죠. 혈관 어떤 형성 인자, 그걸 이제 블럭하는 건데, 어쨌든 혈관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간의 그 혈전 생성을 촉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거는 이제 요런 피임약, HRT, 테스토스테론의 선조격인 거니까 요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코르티코이드도.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좀 칸이 부족하네. 최대한 이거 새로 안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8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 이모빌라이제이션 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어때요? 정체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되게 다양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 이러면은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못 움직여도 혈전증이 잘 생기는 거. 어떤 이유로 움직이느냐는 상관없어.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혈전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약간 움직이지 않고 싶어요. 그냥 의욕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혈전증 위험인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오래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앉아 있는 거, 비행기에서 오랜 장시간 여행을 할 때 앉아 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의식적으로라도 조금씩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그게 이제 화장실이라도 자주 가세요, 그냥. 그게 이제 수명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정맥 혈전의 위험인자다. 9번째 비만이죠.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비만은 움직이지 않는 거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복압이 올라가니까 마치 임신된 것처럼 이 정맥 혈류 흐름이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비만 자체가 염증 상황이니까 약간 과응고 상황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요.
혈류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령 65세 이상. 요것도 마찬가지죠. 65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움직이지 않는 활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혈관도 어때요? 덜 탱탱해지고, 혈관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혈액 성분도 조금 더 과응고 상황으로 가고, 요 트라이아드로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11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다 가능합니다. 뭐 혈액질환, 심장, 콩팥, 간, 염증성 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다 어느 정도는 이 혈전증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정맥혈전이 잘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1가지 정도 위험인자. 사실 이걸 자세히 하려고 하면은요, 밑도 끝도 없는데,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원리 위주로 간단하게만 살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